오두막의 내부는 목재 가구들로 실내가 채워진 단촐한 모습이었다. 집주인의 검소함이 드러나는 듯도 했다. 오랜 세월 때 묻은 가구들과 집안이 왜인지 남자에게 편안함을 주었다. 남자는 그제야 숲의 현인이 귀신이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사자, 갈랑은 오두막의 창문 옆에 자리를 깔고 앉아 낮잠이라도 자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남자는 목매인 소리를 내며 말을 시작했다. 몹시 체력적으로 피곤했던 건지 잘 그러지 않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쌍한 목소리가 나왔다. 그래, 일단 말을 하게. 일단 그 이상한 웅웅대는 목소리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남자는 갑자기 울컥해서 먼저 말을 했다. 갈랑의 위압감에 놀라 잊고 있었는데 현이는 입을 벙긋거리면서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았다. 마치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듯한 기이한 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미안하네. 불편했나 보군. 노인은 순순히 사과를 하며 입으로 음성을 내었다. 남자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을 이었다. 제가 이곳에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그리고 말이 막혔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남자는 이곳의 위치를 알기 위해 의뢰를 수행하는 중이었지 딱히 현인에게 바라는 것은 없었다. 숲속의 노인은 그런 남자를 바라보며 준비한 차를 부엌에서 내주었다. 급하게 끓는 물로 순식간에 만든 2잔의 차였다. 남자는 일단 주어진 차에 감사 인사를 하며 후루룩 마셨다. 겁내 맛있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육성으로 감탄을 터뜨렸다. 겁나 맛있잖아. 뭘로 만든 거지? 알싸한 향이 도는 차는 정확하게 식욕을 돋구어주는 듯도 했고 약간의 단맛과 신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완벽히 남자의 입맛을 충족시켰다. 깔끔한 차였지만 은근히 식량의 대용이라도 되는 듯한 포만감마저 있는 것 같았다. 마음에 드는가? 누구든지 입맛에 맞아 차라는 차라네. 남자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많은 의문이 떠올랐지만 그냥 차나 한 번 더 마셔버렸다. 별로 궁금하지 않았던 모양이로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곳에 찾아오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만. 그 드나크 지방의 거부들은 내 위치를 궁금해하고 있다고? 뭐요? 노인은 남자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대화가 순식간에 10분 정도 단축되어 버렸다. 대강 자네의 생각들을 읽으면서 추론해 보았네. 머리를 치면서 가리려 했던 생각들을 읽는 거랑 똑같은 이치야. 자네의 깊은 비밀까지는 알지 못하니 너무 걱정하진 말게. 내가 알아봤자 어디 얘기할 곳도 없고 만약 알게 되어도 혼자만 알고 있도록 하지. 그나저나 무좀은 어떻게 좀 괜찮은가? 내가 떠나기 전에 좋은 무좀약을 주도록 하지. 남자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일단 그냥 차를 한 번 더 마셨다. 굉장히 맛있었다. 그 거부들이 원하는 건 정확히는 내 지혜와 마법 지식과 축복일 테지. 그런데 나는 그자들한테 딱히 줄 것이 없는걸. 나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찾아와 봤자 갈랑의 식사가 될 뿐일 테고. 노인은 멋대로 이야기를 진행시켜갔고 남자는 듣고 있었다. 자네의 의뢰가 완성되려면 내 위치가 알려져야만 하겠지. 그럼 이렇게 하지. 예? 호로록. 남자는 궁금증을 내뱉으면서 차를 마셨다. 그 차도 마음에 든다면 가기 전에 한두 번 먹을 정도를 주도록 하지. 한 번에 많은 양은 못 만들어서 가끔 찾는 이들한테 조금씩 주기는 한다네. 감사합니다. 남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로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그런 남자를 바라보며 껄껄 웃더니 말을 이었다. 이제 숲 생활도 지겨워졌고 슬슬 도시에서 살아보도록 하지. 같이
같이 도시로 가세나. 그러고 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 테니 자네의 의뢰도 완수된 셈이겠지. 남자는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는 이 노인에게 많은 궁금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풀기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뭐 그럴 수 있지. 후루룩. 그럼 이제 가세나. 자네의 몸의 피로도 많이 풀린 것 같으니. 예? 남자는 노인의 손짓에 따라 자신의 몸을 돌아보았다. 왜인지 한계까지 체력이 닳고 녹초가 되어 있었던 몸이 그새 가뿐해져 있었다. 남자가 이 이상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눈 건 아무리 길게 잡아도 1시간을 넘지 않았는데, 현자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남자는 자세하게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대뜸 물었다. 노인은 웃음기로 눈을 접으며 말해주었다. 이 공간은 피로가 풀리기 쉽지. 자네가 마신 그 차 역시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 자네만 괜찮다면 지금 당장 같이 이동하려는데 괜찮겠나? 어차피 남자는 노인의 집만 찾아낸 뒤에 곧바로 떠날 생각이었으므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노인, 숲의 현자는 빙그레 웃으며 손을 휘둘렀다. 본 적도 없지만 악보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손놀림같이 일정한 리듬과 모양이 있는 손짓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우웅. 온 사방이 강하게 두드린 쇠종 안에 갇혀버린 마냥 떨어댔다. 땅도 나무도 오두막도 심지어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마저 떨리는 것 같았다. 남자는 두려움에 차 노인을 쳐다보았다. 아니, 이게 대체 뭡니까? 캬오. 오두막 옆에서 곤히 앉아 쉬던 갈랑이 고개를 쳐들고 사자후를 내뱉었다. 이 신비한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현상이었다. 노인은 그 떨림 가운데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남자에게 말했다. 말했지 않나? 지금 바로 간다고. 그게 설명이 됩니까? 하는 불만이 있었지만 어쨌든 현상은 이어졌다. 그리고 지속되는 현상은 마침내 끝에 달해 변화를 토해냈다.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렸다. 귀로는 잘 감지되지 않는 어떤 진동이었다. 시인이 와서 이 안에 있다면 공간이 찢어졌다 라고 표현할 만한 느낌이었다. 잠시 후 지진 후의 여파가 남고 이내 잦아들듯 소리도 떨림도 기이한 현상도 조용히 멎었다.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캬오. 갈랑이 투정을 부리는 정도로 소리를 냈다. 창밖은 어느새 기이한 숲속의 광장이 아니었다. 그가 의뢰를 받고 떠나온 대도시 드나크의 어느 길목이었다. 남자가 그것을 어떻게 바로 알았느냐면 여긴 내 집 앞이잖아. 남자가 드나크에 머물면서 거처로 삼았던 집 바로 맞은편의 자리였다. 너무나도 익숙한 본인의 집이 창문 너머로 보이고 있었다. 남자는 이내 이해하기를 포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잔떨림이 멎지를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노인에게 설명을 바란다는 듯 궁금증을 담은 표정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노인은 노인답지 않은 정력으로 이내 또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공간 이동의 마법이네. 갈랑을 거대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 집을 만든 것도 모두 비슷한 종류의 일이지. 이제 내 얼굴을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지들의 낯짝을 직접 보러 왔으니 그들이 뭐라고 할런지 들어봐야겠군. 나는 현인도 아니고 숲의 은자도 아니며 전세대 대마도사 라그누스 벤이라네. 대륙에서의 내 과업을 마치고 숲에서 한가로이 노후를 즐길까 했는데 이렇게 종종 사람들을 보내야 귀찮게 하니 직접 얼굴을 보고 말을 하는 것도 좋겠지. 노인, 마법사 라그누스 벤이 한 번 더 그 유려한 손동작을 보였다. 어느새 그의 손에는 작은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발라는 마법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늘 저 지팡이로 전쟁터에서 싸우곤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유려한 손동작이 끝나자 라그누스 벤은 훤칠한 키의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반란도 익히 아는 모습이었다. 모를 수 없었다.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동화책의 표지에 그려지는 어떤 얼굴이었다. 강국의 왕들을 전쟁터에서 도망치게 만들고 나라 간의 전쟁을 끝낸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마법사의 얼굴이었다. 라그누스 벤,
그 얼굴 그대로. 발라는 후세대의 사파가 기가 막히게 그려졌다고 생각했다. 라그누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도 꽤 괜찮은 정보 전달의 수단이지. 이제 이 얼굴로 거부들에게 가봐야겠군. 내 제자의 제자들이 왕들과 마주하며 실력 있는 마법사로 유세를 떨고 있는 세상에서 욕심 많은 거부들이 과연 무슨 염치로 무엇을 요구할지 들어봐야겠군. 발라는 라그누스의 손짓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체력의 문제는 아니었고 경악의 문제였다. 라그누스가 먼저 오두막의 문을 열며 거리로 나섰다. 그의 오두막은 드나크에 알맞게 자리가 남은 건물 사이에 들어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빈 곳을 채우고 있었다. 그르르릉. 문을 열자 순식간에 크기가 강하지만해진 갈랑이 그를 쫓았다. 발라는 일단 의뢰를 완수해야 했으므로 어떤 애매한 입장과 약간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벤의 뒤를 따랐다. 드나크의 거리의 사람들은 벤을 마주하자마자 세상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본 듯 잠시 굳었다가 이내 진짜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며 고개를 흔들곤 지나가거나 했다.